지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지난 20만 년 동안 먼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류라는 종이 존재한 시간은 우주의 장구한 역사인 137억 년에 비하면 고작 0.0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벅찬 과제들을 정복해왔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을 지나 우주적 관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만에 행성 전체를 개척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목표들을 달성하며 현대 문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만 보더라도 우리는 땅에 발이 묶여있던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천체인 달에 착륙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성공은 가히 눈부시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고등 외계 종족과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문명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기술적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가설적인 척도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카르다쇼프 척도코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척도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이후 많은 확장형과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로그-록 방식을 따르기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막대해집니다. 카르다쇼프가 정의한 세 가지 기본 문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제1유형은 행성 문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지구와 가장 유사한 단계입니다. 제1유형 문명은 모황성, 우리의 경우 태양으로부터 행성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이 정도의 와트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유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현재의 인류 문명이 아직 제1유형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인류는 아직 고등 문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도 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가설적으로 제0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문명의 카르다쇼프 등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공식입니다. K는 등급, P는 문명이 사용하는 와트입니다. 제한된 제0유형 문명은 약 1메가와트의 전력을 제어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2015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약 17.35테라와트였고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인류의 카르다쇼프 등급은 약 0.72가 나옵니다.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12명이 달에 다녀왔으며 성간우주로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 식민지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작 0.72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에 따르면 인류는 제1유형 문명으로 통합되기 직전에 기술적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인류가 향후 100에서 200년 안에 제1유형에, 수천 년 안에 제2유형에, 그리고 10만 년에서 100만 년 안에 제3유형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거대한 시간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백 년 내에 제1유형 문명이 된다는 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도약입니다. 제1유형이 되면 인류는 날씨를 조절하거나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를 바꾸는 등 행성 전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제1유형의 힘도 제2유형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항성 문명인 제2유형은 모항성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제어하고 이를 태양계 전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겐 다이슨 구조물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개념은 프리먼 다이슨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항성 주위를 궤도 위성들로 둘러싸서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체 형태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또 다른 기발한 에너지 확보 방법으로는 별을 근처 블랙홀에 집어넣고 그 강차건반에서 방출되는 광자를 수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을 어떻게 블랙홀로 옮길지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어쨌든 에너지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유형 문명은 이런 거대 구조물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거주하며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을 통제하고 소행성을 마음대로 채굴하며 자신들의 태양계 이웃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유형, 은하 문명으로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의 힘은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이며 이들은 수십억 개의 별에서 에너지를 얻고 행성과 소행성을 채굴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다루듯 행성과 태양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여 은하계 곳곳에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은하 전체가 그들의 놀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이들에게는 퀘이사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도 거대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은하계의 부동산 거래가 현실화되어 행성이나 별 혹은 태양계 전체가 지배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질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은하가 외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별의 모든 에너지를 가두어 사용할 것이기에 별빛과 가스, 물질들이 모두 그들의 주방 찬장 속 식재료처럼 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은하 전체의 물질이 에너지로 활용된다면 외부 관찰자에게 그 은하는 완전히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거대한 구멍처럼 보이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보테스 공동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지름이 약 3억 3천만 광년에 달하는 이 지역은 우주에서 가장 큰 거대 공동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이라면 최소 2,000개의 은하가 있어야 한다고 추정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는 고작 60개뿐입니다. 있어야 할 은하의 3%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제3유형 문명들이 3억 3천만 광년에 달하는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